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즉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불법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연일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진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은 러시아제였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제공한 그런 발사 차량이었던 겁니다. 러시아 제재 위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푸틴이 열받게 됐습니다. 완전히 열받게 됐죠. 자,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그 누구도 분석 못하는 군사 문제, 남북 문제, 그리고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군사 소식, 미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아주 발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또 이 미북 간에 굉장히 격변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가장 먼저 아시려면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난 18년 3월에 공개했었습니다. 18년 3월에 열병식 할 때 이 미사일이 처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채널 A에 당시에 출연을 해서 지금 그 익스칸더로 보이는 미사일이다. 이게 지금 신형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함으로써, 야, 북한이 이제 새로운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노동미사일, 스카드 미사일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최신형 미사일을 가졌구나. 라는 이제 우려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미사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북한이 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 한번 잘 보십시오. 차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럭처럼 생겼어요. 일반 트럭처럼 생겼고, 여기 차체 뚜껑을 열고, 이렇게 뚜껑을 열고 미사일이 쑥 나와서 기립해서 나중에 쏘겠죠. 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빈이라고 하죠. 이 캐빈은 그냥 일반 트럭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년 3월에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이 익스칸더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차량은 이런 차량에 실려 나왔죠. 자, 그런데 북한판 익스칸더 최초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발사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굉장히 납작해지고 캐빈이, 그리고 더 넓어졌죠. 그리고 뒤에 이 칸도 좀 길어졌습니다. 차량이 바뀐 겁니다. 2018년 3월에 최초 공개할 때는 좀 일반 트럭에 가깝게 생겼는데, 이 발사할 때 보여줬던 이 차량은 중장비에 가깝게 생긴 그런 특수 차량입니다. 바로 1년여 만에 차량이 바뀐 겁니다. 미사일 발사 차량이 바뀌었다. 누군가가 제공을 했고 어디로부터 가져온 거죠. 그런데 불법이죠. 자, 북한이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을 입수했습니다. 자, 보시죠. 2018년 3월 건군절 열병식 때 이렇게 차량이 등장했어요. 최초 등장했습니다. 그냥 일반 트럭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19년 5월, 즉 1년 2개월 만에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발사 차량이 바뀌었어요. 앞에는 유리창이 2개인데 여기는 유리창이 3개죠. 유리창이 3개란 말은 더 넓적하게 넓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차량이 낮은 게 아니고 더 넓고 길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량이 동원되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즉 1년 2개월 사이에 미사일 발사 차량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1년 2개월 사이에 어딘가로부터 미사일 발사 차량을 수입했고, 그 발사 차량을 수출한 나라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겁니다. 자, 이 전례가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대형 차량을 지금 자체 개발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밀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1년 대형 차량 밀수 사건인데, 이게 이제 당시 그 KN-08로 불리던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KN-08로 불렸던 미사일 발사 차량이에요. 지난 2008년 북한이 임목무역 총회사 명의로 중국 항천과공집단공사에 성금 1,200만 위안 그리고 잔금 3천만 위안을 지불하고 2011년 8대를 선박편으로 밀수해서
북한은 이 트럭의 용도를 목재 운반용으로 신고했으나 이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5를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이 차량을 밀수를 해서 당시 2013년도인가요?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하고 나서 이 차량을 열병식 때 공개를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이 차량은 중국제였습니다. 중국제. 그러면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겁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대놓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이 그 당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켜버렸고 중국 당국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위상에 금이 갔죠. 자, 그러면 이번 북한판 이스칸더 미사일 발사 차량은 러시아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게 진짜 러시아제 이스칸더 미사일의 발사 차량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모델명은 9P78-1 그리고 기본 중량은 20.5톤입니다. 크기는 길이가 12.7m 그리고 너비는 3m입니다. 엔진 출력은 500마력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앞 유리창에 3개 있고 뒤에 캐빈 그리고 뒤에 짐칸 이 모든 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당연히 미사일도 이 이스칸더 미사일을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발사 차량도 사격 통제 장비 모든 것이 이 이스칸더 미사일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이 발사 차량을 밀수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추정이죠. 자, 참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이 달러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진짜로 이 발사 차량을 북한에 넘겼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겁니다. 자, 보세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는 2009년 6월 13일 날 결의된 내용인데요.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무기, 관련 장비, 부품, 기술 판매, 제공을 금지한다. 라고 2009년 6월 13일 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중국이 KN-08의 발사 차량을 수출을 했죠. 뭐 밀수를 했던 어쨌든 중국 당국이 비호를 했던 어쨌든 간에 중국제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중국이 대단히 위상에 손상이 갔죠. 그런데 이번 발사 차량은 누가 봐도 러시아제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 3월에 이 이스칸더형 미사일이 열병식을 통해서 최초 공개될 때는 차량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는 바로 러시아제 이스칸더 미사일의 발사 차량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차량에 싣고 나와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불과 1년 2개월 만에, 즉 가장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 차량을 수출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경로로 수출을 했던 아니면은 우회적인 경로로 불법 밀수를 했던 어쨌든 러시아가 한 겁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깜짝 놀라죠. 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왜 네가 거기서 나와? 너 러시아제잖아. 어떻게 된 거야? 푸틴이 뭐 돈 받고 이걸 팔지는 않았겠죠. 어딘가 누군가 밑에서 그런 일을 벌였겠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푸틴 김정은에게 완전히 한 방 먹은 겁니다. 엿먹은 겁니다. 김정은이 푸틴을 엿먹인 겁니다. 입장 곤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김정은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푸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진핑도 지금 고개 돌리고 안 도와주고 미국은 뭐 아예 너무나 강경하고 한국은 좌고우면 오지랖 떨면서 눈치나 살살 보고 제대로 못 도와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막가파인 푸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형님 제재 좀 풀어주시라요 했더니 푸틴이 야, 이 자식아 내 코도 석자다 임마.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미국에게 경제 제재 지금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흑해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2척 갖고 와가지고 우리 흑해함대 조져버리겠다고 나토까지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토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도와주냐. 안 된다. 이런 통보를 블라디보스톡에서 들은 겁니다. 정말 김정은 암담하겠죠. 자, 그러면서 푸틴은 김정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정은이 너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뭐 아무데도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미사일을 쏘자. 그러면 너희들이 정치적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으려면은 지난 2년 동안 니들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성과를 얻어왔다라고 니들이 트럼프, 문재인 선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말짱 도라미 타불이다. 그러면은 니들의 국내 정치적 상황,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질 거지?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라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문제는 그 미사일의 발사 차량이 러시아제인 겁니다. 그것도 가장 최근에 북한에 들어간 러시아제. 쌩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어이 뭐야 이거. 왜 거기서 우리 무기가 나와. 유엔 안보리 18745는 무기, 부품, 기술 어떤 것도 주면 안 되는데 왜 우리게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열받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 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치욕받은 게 또 있죠. 바로 러시아. 북한의 식량 지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지난 1월에 춘궁기 대규모 식량난에 대비해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 측에 밀가루 10만 톤 지원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식량 지원에 난색을 표하다가 북한의 간곡한 요청에 당초 요청된 양의 절반인 5만 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어제 북한의 식량 완전 분석 편에서 지금 2019년 올해 북한이 159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데 자체 생산량에서 159만 톤이 부족한데 그중에서 20만 톤을 수입하고 2만 톤의 원조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결국 136만 톤이 부족하다. 그 136만 톤은 한국 국민 2천만 명이 1년 내내 먹는 쌀의 총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북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밀가루 10만 톤, 밀가루 10만 톤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푸틴이 5만 톤만 줄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식량 관련해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북한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식량도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돈도 큰일 난 겁니다. 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5에 의거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비자를 연장시켜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3만 4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자 연장을 안 해주니까 지금 11,000명 정도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년 연말 18년 연말 기준으로. 그런데 그거 형님 쟤들 비자 좀 연장시켜 주시라요. 푸틴 안 돼. 그거 비자 연장해 주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미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하느라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완전 말려 죽이고 있잖아. 안 돼, 안 돼. 쏘리 동생. 자, 이게 한번 보시면요. 2014년 3만 4천 명에 달했던 송출 노동자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5에 의거해서 비자 연장이 금지됨에 따라 2018년 말에 11,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1인당 매월 $1,000를
강제 상납하고 있다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 그리고 데일리 NK 등이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실제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북한 노동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서 얻은 정보를 보도를 했지요. 자, 이 러시아로부터의 돈 이제 매월 $1,000씩 해서 10,000명. 그럼 얼마입니까? $10,000입니다. $10,000. 매월 $10,000. 얼마죠? 1,100억 원 정도. 그게 캐시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현찰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 비자 연장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푸틴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형님, 이 비자는 그러면 안 되면 관광비자로 해서 3개월씩 끊어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관광비자로 가서 해외 취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법이죠. 푸틴이 그것도 된다 안 된다 했는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난색을 표했겠죠. 왜? 미국이 다 보고 있으니까 관광비자로 와서 10,000명이나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3개월씩 끊어서 불법으로 노동하면 그거 됩니까? 해외 가서 알바도 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자, 북한이 그동안 해외에서 노동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냐 하는 거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달러박스 해외 송출 노동자입니다. 자, 자료는 2011년 기준인데요. 러시아에 30,000여 명이 가 있고 중동에 15,000여 명이 가 있고 중국과 아프리카에 8,000여 명 그리고 동유럽과 동남아에 5,000여 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가 있죠. 다 합하면 한 75,000명 돼요. 뭐 다른 나라에도 소규모로 또 나가 있겠지만 크게 이런 블록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2011년 쿠웨이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급여는 한 달에 무려 $5,000나 받았습니다. 쿠웨이트 돈 많은 나라니까 $5,000를 준 거죠. 이게 이제 현지 회사 지급액이고, 그런데 국가에 즉 39호실의 상납 금액이 $2,400입니다. 반을 뚝 떼서 39호실 즉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2,400 떼간 겁니다. $5,000 받았는데. 그리고 송출 수수료, 방글라데시에 있는 송출 중개 회사랍니다. 여기에 수수료로 $260를 줍니다. 그리고 북한 대사관 노동국에서 북한 대사관들 해외에 가면 또 해외 와바를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사관에서 삥 뜯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대사관 노동국에 $585. 그리고 사업소 수수료로 $526. 그리고 작업장 운영비 뭐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또 관리하는 놈한테 또 삥 뜯기는 거죠. $368. 그리고 숙식비 $500. 숙식비로 또 $500를 떼가요. 거기 이제 뭐 기숙사도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거의 뭐 수용소처럼 생긴 그런 데죠. $500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원룸에 다 잘 살겠네요. 그런데 숙식비를 그런 수용소 같은 데서 재우면서 $500를 떼갑니다. 당연히 뭐 이것도 당국에서 삥 뜯는 거죠. 그리고 충성자금, 이거는 또 명절마다 징수를 해요. 그래서 $100. 그래서 충성자금 명절에 $100를 떼었을 경우에 실제 노동자가 받아가는 돈은 $5,000의 급료 중에서 $200 미만인 겁니다. 명절이 아닐 경우에 충성자금을 안 뜯기면 $300 정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5,000 받았는데 노동자는 실제로 자기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200에서 $300. 무려 $2,400, 반의 돈을 39호실, 즉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송출 수수료 다 뭐다 하는 거 전부 다 여기에 북한 고위층이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간중간에 다 떼가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무려 75,000명 이상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1년에 1조 원 이상의 현찰, 달러를 보내준 겁니다. 이거 지금 다 말라버렸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러시아에 워낙 많았으니까 지금도 10,000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서 형님 제발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김정은 이제 현찰 떨어집니다. 현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밑에 충성하는 놈들에게 벤츠도 나눠주고
꼬냑도 주고 30년산 양주도 주고 시계도 고급 시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선물 받다가 못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밑에서 뭔가 이권을 가지고 또 삥 뜯어 먹어야 되는데 삥 뜯어 먹을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통제가 되니까. 이제 김정은의 명령 안 먹히는 곳곳에서 균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쌀이 없습니다. 못 나눠주죠. 그러면은 장마당에서 인민들은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합니다. 자, 그러면 못 나눠주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너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그런 반발의식 나오겠죠. 과거에는 신이었고 왕이었는데 이제는 밥도 안 주는데 무슨 신이고 왕입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균열과 폭발이 일어나겠죠. 바로 북한 내부 붕괴가 일어나는 게 곧 머지않았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북러회담 파토에 김정은 뿔났죠. 마지막 희망 사라졌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곤란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쐈는데 미필적 고의 현상으로 쟤도 같이 위반했으니까 쟤도 같이 제재해야죠 라고 된 거예요. 푸틴 대통령 곤란하겠죠. 아, 저 새끼 저걸 그냥 열받니 어떻게 하지 저걸. 이제 김정은은 자기도 모르게 더욱더 고립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왜? 푸틴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차량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왜 줬어? 라고 당장 러시아에게 따지겠죠. 증거 딱 잡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쇼는 자기의 최고 우방이었던 러시아를 힘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푸틴이 열받고 더욱더 고립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군사, 국방,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